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요. 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69호입니다. 2023년 12월 2주 조사이고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자가 없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직무수행 평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서 31. 긍정률이 31이고요. 부정률은 3%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2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부정률이 62, 긍정률이 31. 이렇게 이제 원래 배수를 쓰지 않는데요. 조사에서는 이제 몇 배다 뭐 이렇게 배수를 잘 쓰지는 않는데 네. 지금 딱 2배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긍정률이 31, 부정률이 62 해서 딱 2배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률은 그 12월 2주에 36을 고점으로 삼아서 네. 지금 굉장히 미세하게 1~2% 포인트씩 하락하다가 살짝 횡보하다가 막 이렇게 오면서 5% 포인트가 중기적으로 하락했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뭐 다음 주 갤럽이 조사를 또 하겠죠. 네. 다음 주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중기적인 이제 하락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배수 말씀하셨는데 예. 2배 차이. 2배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8월부터 쭉 이 수치를 봐도 예. 2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이거는 여기 이제 여기 10월 3주에 30%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있었네요. 이때는 이제 2배 정도 됐죠. 이때도 잘 예.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2배가 됐다. 예. 자,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까? 주관식 주관식으로. 보죠. 예. 이제 오픈 문항입니다.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311명에게 긍정하시는 이유 설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많죠. 618명인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부정 평가하시는 그 이유 이거를 좀 여쭤봤는데 대통령 그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에 영향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8% 포인트니까 네. 지난주 31에서 지금 39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외교를 또 언급하시는 분들이 전체 중에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 한 40%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외교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긍정률이 좀 많이 치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전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네. 외교 행보라는 게 이미 긍정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긍정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인가 시그널을 줄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지하는 이유죠. 지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그 이유를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긍정률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좀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소극 부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이고 외교 나 긍정해야지 이렇게 이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긍정 평가 여기서 늘어나려면 예. 40%까지 가려면 긍정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긍정해야죠. 그러니까 무응답했던 사람들이나 부정 평가했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야죠. 오진 않는다 외교 때문에. 오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외교 빼고는 경제 민생 7%. 네. 열심히 하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성과 때문에 국정 과제를 잘 풀어서 어떤 수건 과제를 잘 해결해서 네.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국민분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줘서 그래서 긍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계속해서 이제 나타났던 건데 그 특별한 이슈로 없어요. 이슈가 나타났던 게 예전에 그 만나이 재조정 그게 1%가 있었습니다. 예. 그 뭐 옛날 일 같이 느껴지네요. 예. 아주 옛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 정책으로. 그 뭐 사실은 많이 좋아하셨죠. 예. 네. 한 살 어려진다? 뭐 이런. 사실상 그게 뭐 아무 그 뭐 생리적으로 뭐 더 젊어지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렇죠. 네. 똑같은데. 그런 거기가 기억이 있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네.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1%, 2% 긍정률에 영향, 긍정 평가 이후로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걸 더 잘했으면 모를까 그냥 어떻게든지 휙
사라졌다. 음. 그래서 긍정 이유가 지금 되게 이제 외교 빼고는 없는데 네, 그런데 없다. 외교도 이게 외교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네.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아, 이거는 애매하다. 뭔가가 네. 뭔가 참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실적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요. 근데 부정평가에서도 외교가 지금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네덜란드 순방을 갔다 오면서 가면서 예.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 협력에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이 된다.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잖아요. 예. 반도체가 잘 되면 수출도 잘 되고 또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동맹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긍정평가 요인으로 돼서 긍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교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했을 법한데 부정평가에도 외교가 두 번째로 올라가 있고 또 이번 지지율을 이번 주에 보니까 긍정평가 오히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순방 효과도 별로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갔다 와서 뭐 반도체 뭐 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팔린다. 네. 그래서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음. 뭐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바지가 된다. 뭐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네. 약간 그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약간 그냥 원래 있던 거 아니면은 사실 그런 반도체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의 반도체의 생산 라인이라는 거는 이미 미국이 이미 좀 뭐랄까 이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거를 큰 대한민국 판은 다 짜져 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네. 내가 없던 동맹을 만들었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동맹 만든다라는 게 중국을 이제 소외시킨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소외를 강화한다라는 느낌은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부자가 된다, 뭐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 네. 지금 중산층 흔들흔들 하는데 뭐 이런 분들 뭐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음. 이런 거 없잖아요. 국빈 방문을 했는데 국민 경제는 빈곤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데 네. 아니 대통령은 국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빈. 우리나라는 국민 빈곤 이러면은 아, 이런 건 문제가 되죠. 그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박탈감 많죠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 분들이 너무 자주 나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네. 우리나라 그 자녀들 학생들 네. 무럭무럭 커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 막 뭐 반에는 뭐 외국 나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못 나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느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텔레비만 켜면 대통령 막 황금 마차 타고 네.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서민들 정서에 맞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서민 정서 또 중산층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번 그 에너지 가격이 막 치솟는 상황에서 두 번째 네. 맞는 겨울인데요. 과연 이게 괜찮을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외교 행보가 아니 뭐가 없어요. 뭐가 떨어지는 게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 이게 문제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서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외교력으로 정부의 외교력을 뭔가 해냈다라는 예.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가냐 그렇죠. 이런 거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정됐던 예산이 24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예비비를 끌어와서 300억 넘게 끌어와서 500억 넘게 돈을 쓰면서 다녔죠. 아이고. 다녔는데 특히 엑스포 유치가 그렇군요.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외교부에서도 많은 정상을 만나고 있다 홍보를 많이 했죠. 근데 결과가 119대 29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외교 열심히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엑스포 유치위에서 정상들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특히 파리에 가서 예.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이제 보도도 아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 한겨레 21이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나흘 전 파리에서 재벌들과 술자리 가진 윤 대통령 예.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쉽네요. 지난 11월 24일에 프랑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윤 대통령이 가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현지 한식당, 그러니까 지난 1994년 파리에 문을 연 고급 한식당이고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간단한 전식부터 고급 회 요리까지 음식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식당 관계자가 이 한겨레 20일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어, 부자들이네요. 대기업 네. 대기업. 이 뭐 총수들이 그 수행원 없이 그냥 단독 이동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뭐 소폭을 마셨다. 이런 그룹 관계자 얘기도 지금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소폭. 굉장히 안 좋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리에 머문 이때가 사실은 유치전을 향한 정부와 기업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한다. 시간을 쪼개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도 그때 대통령실의 뭐 얘기도 뭐였냐면 2박 3일간 오찬 만찬과 리셉션을 통해 이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 대표를 일일이 만나 표신을 잡는다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뭐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총수들을 만나는 그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공개 일정으로 총수를 만나서 소폭을 마셨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글쎄요.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답답하네요. 약간. 음. 예. 이런 상황이라면 네. 글쎄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여튼간에 뭐 가끔 이제 뭐 논두렁 같은 데서 네. 막걸리도 이제 마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농민분들하고. 근데 요새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좀 뭐랄까 좀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네. 좀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서민분들의 뭐 애환을 좀 듣고 뭐 이래줘야 되는데 그런 맛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네.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관계 당국 네. 이런 분들이 정말 할 말이 많은지 최선을 다했는지 네. 뭘 가서 어떤 설득을 했는지 이렇게 그냥 그 저기 유치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 술을 드시는 게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알려지면은 여론에는 좋지 않게 반영이 되죠. 좋지 않게 반영이 좋지 될 않게 반영이 되죠. 거다. 물론입니다. 그래요. 2023년 대통령 순방 예산이 578억 원. 예. 이게 271억 원이 내년에도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올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아이고. 올해 249억인데 이게 578억까지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도 271억 책정된 거에서 예비비를 끌었으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곳곳에서 뭐 R&D 예산이라든지 공부하시는 분들 또 교수님들 이런 예산은 뭐 삭감한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외 순방 예산만 계속 늘리고 이러면은 이건 진짜 큰일인데요. 이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거 12월 7일에서 8일 조사된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이제 의뢰한 조사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국민일보 창간 기념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가 20입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20. 아주 저조하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 받아라.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라. 된다. 이게 70이에요. 야, 근데 이렇게 갤럽이 이제 조사한 겁니다.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20대 70. 20대 70이에요. 근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35 나왔습니다. 아니 대통령 긍정률이 35면 거부권 행사하시라. 대통령 뭐 영부인이니까 그렇게 35가 응답을 할 법도 같은데. 그렇죠. 아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사 받아라. 이거 충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충격적이다. 여기 대구 경북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67이 수사 받아라라는 겁니다.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대구 경북에서. 예, 대구 경북에서 67. 3명 중 2명. 네. 충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47, 절반이죠. 네. 보수 성향자 중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절반 좀 넘습니다. 53이에요. 53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53%가
행사하지 말아라. 거부권 네. 행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 받게 특검 받게 해라. 이 뜻이잖아요. 네. 이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 대구 경북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보수 성향이신 실망했다. 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아. 그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이 조사에서는 35, 네. 지금 오늘 발표한 갤럽에서는 31이잖아요. 31.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면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언론 노출이 줄어야 되고 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가야죠. 나간다고 그렇네요. 하더라도 소박하게. 예, 예. 김건희 대통령이래. 김건희 여사 영부인 그분은 네. 그렇게 화려하게 다닐 게 아니고 우리 질 바이든 여사처럼 그 뭡니까 입던 옷 이렇게 기워서 네. 수선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서민이나 지금 중산층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기 뭐야 국빈처럼 가가지고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네. 화려한 모습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국민분들이 지금 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70. 70이라는 거 이 여론을 봐야 돼요. 지금 오죽했으면 이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고 외교 무대 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통령한테는 안 좋고 많은 국민분들이 걱정하고 네.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이제 비 와서 추워지는데 그렇죠. 김장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에너지 가격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과연 지금 이게 맞느냐? 화려하게 다니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다. 그럼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실이 빨리 이거를 국민분들 마음을 좀 뭡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네. 김건희 여사는 두문 물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오더라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죠.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서민풍으로 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명품백. 근데 뭐. 그게 디올 아, 받는 영상이 지금 등장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어서 아직까지 그것도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개 식용 금지법 그 대통령의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영부인이 또 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김건희 여사의 노출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악재다. 엄청난 악재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아까 김건희 여사 이제 거부권 예, 행사해야 예. 된다가 20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거기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엄청난 하방 압력이죠 대통령 긍정률에. 어.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못 읽고 그냥 그 사랑하는 자기 이제 부인이니까 계속 그렇게 외국 그렇게 이쁘게 해서 돌아다니면 이게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거죠. 벌써요. 예. 레임덕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니 지금 TK에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67인데 이 여론을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한겨레 21 보도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고. 네 이제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엑스포유치 나흘 전에 파리에서 재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소폭 폭탄주를 소맥을 말아서 이제 먹었다라는 그룹 관계자의 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예. 엑스포에서 열심히 잘 뛰었다. 격려하는 자리다라고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지만 가져와야죠 우리가 엑스포를. 만약에 엑스포 우리가 유치했으면 예. 정말 한 팀이 됐구나 원팀이 됐구나 잘했구나라고 할 텐데 119대 29라는 결과 나오다 보니까 그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저 소맥 먹고 있었어? 소맥 말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네. 29잖아요, 29. 29. 29 그 국가들은 어디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린 졌지만 그 국가한테는 우린 이렇게 감사의 네. 마음도 표했고 다음에 또 더 지지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네. 119 우리한테 이제 표 안 준 국가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인다든지 후속 조치라는 게 없어요.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떡볶이 먹었잖아요. 아이, 가서. 부산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떡볶이 오뎅 막 엄청 드셔야 돼요. 막 다 가서 진을 치고 그거 막 다라이에 놓고 막 엄청 드셔야 돼요. 그 정도 다라이. 가지고는 이게 민심이 수습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근데
그 행정지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볶이집이 왜요? 대통령이 이제 젓가락으로 예, 예. 먹던 젓가락으로 만두 이렇게 예, 예. 뒤적뒤적하는 거 그거 예. 보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런 얘기가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누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왜요? 관청에다가 이거 위생상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그 가게 진짜. 행정지도 받았는데 예. 그게 참 블랙 코미디인 게 뭐냐면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행위로 인해서 행정지도를 받았다. 자, 뭐 여러 가지 어렵네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이재용 회장은 인생 사진을 또 건지기도 했고 예. 이거 많이 예.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건 지금. 봤습니다. 네, SNS에.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지지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없어요. 뭐 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떡볶이밖에 안 남았다 그 이후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다. 네. 아니 우리가 저기 잼버리 때 그냥 그때 반성을 제대로 하고 아.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전라북도가 잘못됐느니 전 정권이 잘못됐느니 네네.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119대 뭐 29로 진 거 원인도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우리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잘 먹혔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럼 다음번에 이걸 강조하자.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그렇네요. 예. 참 이 엑스포에서 119대 29로 졌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국민들이 볼 때는 맞지 않고 네. 이 떡볶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 외교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여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총선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퇴 네. 자체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별로 이제 인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한다거나 그 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들과 네. 비교했을 때 그 수행 평가 별로 좋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다시 이제 등장하느냐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누가 등장하느냐.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던져도 나는 불출마 선언은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에서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뭡니까 울산이죠 저분은 울산, 예, 남구, 을. 예 그리고 저 뭐 TK나 이런 데에서도 무소속 출마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수의 분열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 대표가 그만두게끔 여기까지 온 거는 네.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음. 나가더라도 당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국민분들한테 이제 납득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기자회견 하나 없이 마치 쫓겨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그냥 예. 사퇴했어요. 그냥 뭐 연락 두절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 내부에 굉장히 뭔가 알력이 심하고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노출하는 건데요. 그대로. 네. 아유, 당 대표가 저 정도면 그럼 당 대표가 저 정도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전략 짜는 사람들까지 아주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 굉장히 이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예. 아마 공동 비대위원장 이런 건 아니고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를 예, 이끌면서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수습하게 될 텐데 여러 사람의 함합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김한길, 뭐 이뇨한, 한동훈, 뭐 원희룡 여러 가지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눈여겨보는 분은 없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이준석인데 아, 그래요? 그죠?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는 뜻인 거죠. 아니,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맞죠. 거의 안 맞다. 불가능한 건데 어. 만약에 선거를 위해서라면 예. 뭐 아주 그냥 대타협이 네. 한번 있을 법도 하죠. 그런데 아.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그 당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당하면 당하는 사람도 문제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런 손을 잡지 얘기도 했죠. 않겠다 이 얘기인데 그거를 번복하고 네. 과연 그러면은 그 비대위원장 자리를 잡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에 비하면은 뭐 나경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안 한다고 한 거니까 김한길
요 김한길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김한길이죠. 네. 인요한 김한길 그다음에 뭐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기가 있는 거는 네. 한동훈이죠. 음. 여기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출마하는 것이 좋다가 38. 그나마 높은 편이에요 이게. 그래요. 예. 다른 조사랑 비교해 보면 예. 다른 사안하고 비교해 보면 예. 높다.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 한동훈 이분이 이제 이게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어딥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5지 않습니까? 요게 그래서 높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당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인기가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좋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이분이 그 나가서 하면 되는데 문제 이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정치 쪽은 해보시지 않은 해보지 않았죠. 예 완전한 신인 네. 뭡니까 초짜 뭐 이렇게도 이제 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약간 좀 뭐 도박 용어지만 초짜 네. 뭐 타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네. 그런 그 곳을 잘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을 잘 한번 뭉쳐서 네. 전 이것도 애매하다. 애매하다. 한동훈은 아닐 것이다. 근데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오면은 정말 뭐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다. 확 이렇게 바뀌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가능성도 없고 네. 이게 문제예요. 여기 이준석 신당 음. 좋게 본다가 32면 아유 뭐 괜찮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좋게 본다가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은 65였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17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준석 이분도 애매한 거죠. 네. 와가지고 막 비대위원장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라든지 인적 재산 지지도를 그냥 국민의힘에다가 네. 갖다가 던져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얹혀준다라는 음.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이분이 큰 정치를 나중에 하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럼 이준석을 와 그때 역할 잘해주셨지 하고 이렇게 밀어주느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냥 이분은 이제 용병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움은 되겠지만 용병 그러니까 네. 뭐 잘 안 될 수 있고 한동훈 그분은 만약에 장관 때려치고 이제 거기 가신다고 하면 정치에 이제 투신을 한다고 하면 네. 좋아할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찐윤이 나타나서 네. 나머지 다 정리하는 그 높은 지지도를 얻고 정리하는 네. 휘두르는 그런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래요. 예. 근데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그래서 때문에. 지나친 친윤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반윤은 이제 안 될 테니 예 그러면은 중간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김한길이다. 네. 김한길 모르겠어요 전.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오든 간에 윤 대통령이 변화가 안 보인다면 윤 대통령이 변화가 안 보이냐면 누가 오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요. 지금 31% 긍정 그다음에 62% 부정 평가가 지금 갤럽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한이 이제 다가올수록 12월 28일 표결하기 때문에 그 시한이 이제 다가오면 올수록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가오면 올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서 김기현 대표 뭐 사퇴할 거다 뭐 대표직 사퇴를 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만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또 지지율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이냐 궁금합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지켜보도록 하고